자, 인터넷에서 들어있는 자료 펜툴 첫 번째 거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받은 자료 중에 펜툴 베이직 2번이라는 걸 가지고 쓰겠습니다. 펜툴은요, 자, 내용상에서 단축키 P 누르시면은 바로 닷지 옆에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프리핸드, 커브드, 점 추가, 점 빼고, 형태 변형하고 등등이 들어있는데 기본 개념은 펜툴 안에 다 들어있고 일러스트레이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있는 펜툴입니다. 첫 번째 있는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컨트롤 바에 있는 쉐입과 패스 중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는 쉐입이 아니라 패스입니다. 도형 같은 거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쉐입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펜툴의 경우는 주로 보이는 형태의 외곽을 따서 그 그림의 이미지상의 외곽 부분만 캐치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로 패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임시로 이런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쓰이는 이미지들은 이런 열기구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펜툴을 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이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펜툴의 패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간쯤에 보면 패스파인더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는 Exclude Overlap Shape입니다. 다른 아이가 선택되어 있으면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끝에 있는 Exclude Overlap Shape이 가장 쓰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직선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작하는 부분은 펜툴 옆에 별표 모양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스타트란 뜻이죠.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패스를 보면 워크 패스로 써 있죠.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지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성이 다 된 다음에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외곽을 따라서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어느 정도 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 부분만큼은 하얗게 뜨게 됩니다. 패스를 확인하시면서 그리다가 중간에 잘못된 아이를 이렇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해당하는 앵커 포인트를 직접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선택 툴로 많이 사용합니다. 열심히 최초에 작업을 했던 곳까지 따라가야겠죠. 우선은 이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자, 드래그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직선이니까 드래그가 아니라 단순한 클릭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군요. 이렇게 한 바퀴 딱 두르면 쉐입 이 형태 패스에서도 보면은 워크 패스라 이름으로 떠 있긴 하지만 크게 볼게요. 하얗게 완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워크 패스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예를 들어 선택도 이거 아닌데 하고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그리려고 하시면 기존에 했던 그림은 깨끗하게 사라져요.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꿔주셔야 해당하는 영역에서 그리지 않고 다른 곳에 클릭하고 쓰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흔히 워크 패스를 가진 패스 레이어라는 아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얘도 레이어처럼 형성을 한다라고 해서 패스 레이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아이는 두 번째 있는 안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곡선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4분의 1 지점에서 드래그 각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핸들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Alt로 처음에 드래그했던 자리를 클릭합니다. Alt 없으면 없어지질 않아요. Shift 클릭, 직선이니까 또 4분의 1 지점, 너무 길 수는 없으니까 4분의 1 지점에서 마우스 드래그, 키보드 Alt로 핸들 하나를 다시 클릭해서 없애고, 직선이면 Shift로 클릭. 약간의 응용 버전 보여드립니다. 맞춘 상태에서 우리는 Alt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꺾을 수도 있습니다. 핸들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4분의 1 지점에서 드래그 하면서 Alt 누르면 Shift만 띄면 Alt만 잡을 수 있겠죠? 핸들을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응용 버전이니까 어떻게 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직접 선택툴로 바뀌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여서 배치를 하시고 다시 이어나가서 그릴 수 있겠죠. 가끔 그리다가 엔터를 치거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끊어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기존의 선을 연결한다 표시 뜨죠. 클릭해서 핸들 있으면 정리하고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개념은 모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워크패스로 다 하셨다면 이름은 꼭 바꿔주셔야 한다. 다르지 않고요. 자, 안쪽에도 그릴 수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이 패스를 사실 한 군데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아이가 있다. 이때 안쪽에를 그리겠다라고 하신다면 패스에 있는 패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펜툴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이 안쪽에 빠져나가는 거를, 구멍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당황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걸 제가 빼고 따로 그렸습니다. 따로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걸 합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E 같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합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 카피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카피는 드래그를 해서 휴지통 옆에 생성하는 버튼 똑같습니다. 갖다 대면 카피가 돼요. 컨트롤 J랑 좀 다르겠죠? 안 보이게 하려면 선택했던 아이를 선택 해제하면 당연히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패스에 들어있는 이 그림을 이쪽 방금 전에 카피한 쪽으로 옮기려 그래요. 붙여 넣으려고 그래요. 추가로 선택하고 레이어 자체를 카피할 거면 선택하고 바로 컨트롤 C 하셔도 됩니다. 바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습관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본 전체를 선택하는 패스 셀렉션 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 툴을 검은색입니다. 흰색이 아니에요. 통째로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복사. 자, 복사만 했죠. 그런 다음에 붙여 넣으려고 하는 패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붙이기 전에 위에를 먼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네.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겹친 부분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겹친 만큼을 구멍 뚫어주겠다라고 하는 Exclude Overlap Shape로 되어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안 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구멍이 뚫린 형태가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아마 모양이 다른 아이로 잡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선택 툴로 필요한 바깥쪽에 거든 안쪽에 거든 직접 잡아서 확인해 보시면 무엇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바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건 안에 그림이 있으나 마나 바깥에 것 통째로 합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겹친 것 중에 겹친 것만 살아남게 하겠다. 이 얘기죠. 그림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라고 하는 아이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하는 아이는요. 일부러 쓱 바깥으로 빼볼게요. 자, 그러면 겹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있죠. 요게 제가 현재 일부러 요걸 썼어요. 밑에 거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그만큼 처리가 반대로 됐을 테니까. 자, 저는 일부러 얘를 잡아서 겹친 부분에 있는 만큼만 흰색으로 뜨게끔 했어요. 자, 겹친 부분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설명 버튼 누르면 요거 첫 번째 풀 패스 위드 포그라운드 누르면 이만큼만 색깔이 칠해져요. 자, 아까 보셨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매번 나는 이것밖에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바깥에 건 패스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요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선택 툴로 선택을 다 잡아주세요. 작업적이면 다 잡고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버튼 중에 마지막 현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머지 쉐입 컴포넌트,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에서 흰색 부분으로 잡혀져 있는 이만큼만으로 뭐 하겠다? 정리해 주겠다 라는 거죠. 불필요한 아이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요 패스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여러분들 펜툴로 이렇게 그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접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펜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외곽 형태를 또는 뭐 그림 그릴 때 외곽 자체를 패스로 선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기능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쓰는 응용 방법은 그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때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패스에 들어있는 이 레이어는 선택하지 않는다.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 만약에 건드려져 있잖아요. 선택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이미지를 레이어를 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컨트롤 T 프로젝트 트랜스폼을 사용하시면 보이는 이 레이어는 뒤에 있는 전체 이미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쪽에 있는 형태만큼을 컨트롤 T가 먹습니다. 그럼 당연히 크기가 이렇게밖에 조정이 안 되겠죠. 또 다른 예시로 똑같은 건데 트랜스폼 안에 들어있는 이름 자체도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폼 패스라고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플립, 호리존털, 플립, 버티컬 같은 버튼을 눌러보시면 호리존털은 가로로 뒤집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지가 뒤집힌 게 아니라 이 패스 자체가 가로 방향으로 뒤집어지겠죠. 즉, 안 쓸 때는 무조건 해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스의 기본입니다. 보시는 라인을 에디트, 자, 환경 설정이죠. 자, 일부러 단축키 환경 설정 컨트롤 K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색깔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패스.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요거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어더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다른 걸 쓸 수 있는 거고,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도 있고요. 펜 툴로 쓰시면 상단에 여기 설정 버튼 있죠, 여기 요거. 설정 버튼 안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펜툴로 열심히 그린 이 모양을 가늘게 볼 거냐, 가늘게 라인으로 그냥 볼 거냐, 좀 더 두껍게 해서 볼 거냐, 약간 이런 차이들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는 대부분은 거의 굉장히 가늘게 해서 요 정도 두께 해서 색깔은 가장 기본형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가끔씩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진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굵게 해서 표시를 하기는 하죠. 근데 처음부터 굵게 하고 나중에 보정하실 거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쭉 만들어낼 거라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굵기를 딱 가늘게 해서 보잖아요. 이건 제가 방금 전에 건드린 거니까 나머지들은 엉망으로 틀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쓰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펜툴로 다 그렸다 라고 하면 레이어 카피 할게요. 패스로 그린 아이는 워크패스 이름은 바꾸고, 이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뭐 에드벌룬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름을 안 써도 좋으니 어쨌든 이름을 꼭 바꿔주세요. 1차적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을 누르면 첫 번째 걸 누르면 해당하는 영역만큼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말고 대부분 이걸 쓰는 효과 중에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해당하는 나이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거나 똑같은 기능 알고 계신 거 있죠? 아래쪽에 이 버튼 세 번째 버튼 같은 기능이에요. 클릭하시면 외곽 영역을 잡아내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잡은 다음에 뭐해요? 레이어를 컨트롤 J 카피하든 레이어 마스크 씌우든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똑같이 카피하겠습니다. 패스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똑같이 클릭하긴 할 건데 그냥 클릭하는 것은 레이어 마스크, 한 번 더 클릭하는 것은 패스의 외곽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벡터 마스크. 자, 두 번 누르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썼으면 패스에 있는 거 선택을 해제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저장하면서 두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pxd 파일로 저장하시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패스든 무엇이든 그대로 다 저장이 되겠죠. 레이어까지 전부 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 만약에 이 아이를 png로 저장을 했다면 save as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다면 당연히 RGB여야지만 png 가능해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은 체크하시고 저장하면 자, PST죠. 이거는 PNG로 열어볼게요. PNG 있습니다. PNG로 열어봤을 때는 배경은 투명하게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이는 그대로 저장을 하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꺼내서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전혀 저장이 안 됩니다. 패스도 저장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가이드라인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저장이 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얘를 JPG로 저장하면 JPG로 저장해 볼게요. 03이 있으니까 다시 일로 하겠습니다. 저장. JPG는 이미지를 이미지 자체를 손실하는 압축 방식이에요. 아무리 최대한으로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됩니다. 무조건. 하지만 이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JPG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희한하게도 패스가 살아있습니다. 패스 지워지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살아있습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영역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오히려 기능이 더 많아요. JPG는. 자, 그렇기 때문에 JPG를 무조건 안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